자, 이번 시간은 이제 301페이지예요. 가격공시제도인데요. 우리가 이 가격공시제도 가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일단 이제 토지는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단독이 다시 표준주택, 개별주택. 근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이거 구별 안 한다는 거. 얘는 전수조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 공시 주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되고요. 여기는 시, 군, 구청장 되고, 여기 국장, 시, 군, 구청장, 여기 국장. 그러면 이의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토지 사용자, 그 다음에 기타 이해관계인도 다 이의신청할 수 있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렇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 공시처에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이내, 그쵸? 30일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답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기간에 대한 것이 30일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109쪽은요, 법률상 용어 정의죠.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요, 적정 가격이라 하면요,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공시한 가격이 아니라 해설에 나와 있지만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자, 그래서 여기 의미는 뭐냐면요, 법률상의 용어 정의를 또 내줬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내듯이 여기도 용어의 정의를 낸 거예요. 그러면 25회 때 용어의 정의가 한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한번 또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0번에 보면 공시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에 나온 것처럼요,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면 이제 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시기준이 현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고요. 그래서 결정 공시체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고요.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되죠. 개별 공시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게 틀렸죠. 자, 이게 개별 공시가의 산정 기준 및 토지 수용 시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별주택 가격은요,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그 건물 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건물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다만 해설에 나와 있지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항상 숙지를 하셔야 돼요. 표준지의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현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까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여기는 구분하지 않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공시가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에 보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112번에 보면요, 표준주택에서 매년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이것도 항상 숙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가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일, 그 다음에 용도, 지번, 이건 다 여기서 표현이, 여기서 사용 승인이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는 건축 허가일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표준주택의 소유자 이런 것들도 공시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주택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떤 지목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요, 그 113번에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1번에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과세할 때는 이제 시가 표준에서 따로 이거는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2번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표현. 이 표현을 자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국장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번에 나온 것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겠죠. 국장에서 행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14번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내용상에서 보면요. 틀린 것은 4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겠죠. 그리고 1번에 보면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죠. 재산세 과세나 이것은 개별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그 5번에 보면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이 있죠.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 2번에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에 보면 국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역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를 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1번에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만약에 해주면은, 그죠? 그 물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너무 낮게 평가가 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의청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한번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문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6번에 보시면요. 가격 공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또 나오죠. 이렇게 지문으로 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그 다음에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교통 상황 및 지세까지도 우리가 포함된다는 거. 그런데 이 4번에 보면요.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는요.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표준지 평가할 때 보면요. 이게 나지 상정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토지상에 뭐가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듯이요. 표준주택도 전세권이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 주택 기준에 있을 때 여기 만약에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요. 5번에 가시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무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초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실제 용도 기준 평가죠.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요.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해설에 보면 표준지 공시가에 조사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용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나지 상정 평가 지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게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할 때는 공시 기준이 현재 그 현실화 또는 구체화된 부분이 있죠.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이익에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17번에 보시면요.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을 때 답은 1번이 돼요.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 표준지 공시가고요. 나머지가 개별 공시가 활용할 때 쓴다는 거. 재산세 과세 표준에 종부세 과세 표준에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활용한다는 것 정도는 별도로 정리해 두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게 표준지 공시가의 어떤 활용 범위에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틀리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에 가면요.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2번에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대지 면적 및 형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단독으로 활용한 적도 있고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문으로 들어왔을 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가 꼭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게 되면 4번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 그래서 여기가 보면요. 그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그 조문을 다 기초로 내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법률상에 대한 것에서 조문에 대한 것, 자주 인용되는 빈출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충 여기 그 기출에 대한 것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쭉 숙지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119번에 보면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장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라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이 우리가 결정공시가 국장이 됐을 때는요. 전부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고요. 시군 구청장이 됐을 때는 그 시마다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나온 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2번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죠. 내용연수, 지세, 그 다음에 지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지목에 대한 거는 주택에 대한 공시사항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을 때 올바른 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4번 지문 같은 경우요.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이 발생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 개별주택이니까는 국장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번 보시면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마 이게 감정평가사 분이 아마 내지 않았을까 이게 싶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1번은 공공용지죠. 2번은 국有공유 토지죠. 3번은 거기 나와 있는 환지, 채비지 이런 건 얘기잖아요. 환지, 그죠? 5번은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잖아요. 근데 4번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의 착각을 유도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나머지 다 토지고 4번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표준주택 가격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121번에 보면요.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나 법령상 그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면 2번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가 기준법은요.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겠죠. 5번에 보면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근데 4번에 다시 또 나온 거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우리가 주택을 선정한다 그랬을 때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걔만. 예,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2번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규정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럴 때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에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장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장이 들어간 것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평가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은 국장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이라고 또 해놨잖아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답이 이제 5번에 구성이 되어 있죠.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도 지문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도 포함이 돼 있던 건데 여기서는 개별주택을 살짝 빼고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제 풀이를 해서요. 기본 이제 이론을 배웠던 거를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한 동형 모의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의고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한 40분의 시간을 가지고 학계로는 40분 안에 40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푸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문제 갖고 설명을 가지고 먼저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내가 틀렸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또 나중에 기본서를 봐가지고 내용 정리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번에 전범위가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니까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어의 정리,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과정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